들어가기 앞서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대한제국은 러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데 당시 그 전쟁을 취재하러 많은 외국 기자들이 이 땅에 들어온다. 그 중에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도 있었다. 그의 입국은 원래 일본 정부로부터 금지되었지만 그는 영국인 양말 장수로 위장하여 밀입국했고 응? 조선에 양말 신는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양말을 팔러? 그랩스트 그건... 이후 수개월 동안 대한제국의 이곳저곳을 돌며 섬세한 관찰과 함께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했고 본국으로 돌아가 코레아 풍물지를 발표한다. 이 내용은 그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코레아인의 외모 1. 체구가 큰 코레아인. 일본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으나 코레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코레아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또한 신체가 잘 발달되었고 균형이 잡혀 있었다. 매사 여유가 있었고 똑바로 치켜올린 얼굴은 거침없이 당당했고 걸음걸이는 힘찼다. 즉 비굴함과 과장된 예의가 특징인 일본인들과 상당히 달랐다. 2. 수염사랑. 코레아 남자들은 수염을 남성의 상징이라 여기고 수염에 대해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미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유독 수염에 대해서만은 큰 정성을 들인다. 듬성듬성한 수염은 수치스럽다고 여기고 볼과 턱을 시커멓게 뒤덮은 수염은 행복과 무한한 만족을 준다. 만약 코레아를 찾는 서구인이 덥수룩한 수염을 길렀다면 공경을 받을 것이며 매끈하게 면도를 했다면 은밀한 조소 속에 푸대접을 받을 것이다. 3. 상투와 댕기. 남자가 장가를 들면 상투를 틀어 올리는데 이때 머리 주변에는 말총으로 만든 망건을 두른다. 헌데 이 망건이 이마를 매우 단단히 조이기 때문에 이마 윗부분에 깊은 자국이 남게 된다. 이것이 코레아 신사들의 복장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다. 싸구려 망건도 있기는 하지만 품위에 신경을 쓰는 코레아인이라면 질 좋은 망건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혼 남자는 댕기머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물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가끔씩 이들을 여자로 착각하기도 한다. 코레아인들의 의복. 1. 흰옷 사랑. 사람들은 흰옷 때문인지 대체로 선한 인상을 풍겼다. 하다못해 신발까지도 전부 흰색이었다. 노동자들은 보통 흰옷을 3겹 4겹으로 껴입고 땀이 눈 안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머리 주위로 하얀 헝겊띠를 둘렀으며 펑퍼짐한 바지는 무릎 밑까지 걷어올렸다. 이런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불결했지만 양반들의 경우는 흠잡을 데 없이 청결했다. 너무 많이 껴입는다. 코레아인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옷을 여러 겹 껴입는다. 다만 이러한 옷차림은 청결면에서나
편리함에서 볼 때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코레아인들에게는 이런 복장이야말로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의복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다. 두루 주머니. 코레아인들의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허리춤에 두루 주머니를 차고 다니거나 넓은 소매속을 이용한다. 이곳에는 잘게 썬 담뱃잎과 부싯돌, 긴 담뱃대, 약간의 엽전 등이 들어있다. 다른 것들은 여간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는데 짐을 잔뜩 가지고 돌아다니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발. 코레아인들의 가죽신은 중국산이거나 국내산이고 노동자들은 집신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명이 고작 사흘 정도이다. 그러나 집신은 값이 매우 싸기 때문에 며칠 가지 않는다 해도 근심거리는 되지 않는다. 모자. 코레아인들이 쓰는 모자는 수십 종류나 되는데 어떤 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상투를 겨우 덮을까 말까 하며 또 어떤 것은 그 크기가 엄청나 주저앉으면 모자챙이 바닥에 닿을 정도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모자를 쓰고도 바람 부는 날에 자유자재로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갈모. 코레아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않고 깔때기 모양의 기름 종이를 쓰고 다닌다. 이것이 갈모이다. 코레아인들이 게으른 이유. 노동 천시. 1. 게으름. 코레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인 민족이다. 이들은 일하는 것을 대부분 증오한다. 따라서 코레아에서는 풍부한 어장이 있음에도 또 코레아 사람들은 생선을 무척이나 좋아함에도 부산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아닌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었다. 2. 노동 천시. 기차에서 만난 일본인 대위가 말했다. 일본 사람은 즐겁게 일하고 결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니다. 반면 조선인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서럽게 생각하며 편하게 지내야 할 시간을 축내는 시간적 손실이라 여깁니다. 3. 양반들의 노동 천시. 코리아의 양반들은 약간의 노동이라도 절대 하지 않으려 한다. 옷을 자기 손으로 입어서는 안 되고 담뱃불도 스스로 켜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엄청난 길이의 장죽은 혼자서 불을 붙일 수 없어 누군가 거들어야 한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이는 말 안장에 제 힘으로 오르는 일이 없고 또 고작 조랑말에서 굴러떨어졌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전까지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어야만 했다. 또 양반은 사사로운 장사에 관여하지 않아서 아무리 단순한 지게꾼이라 하더라도 양반을 쉽게 속일 수 있다. 아유 나리, 이 열량은 주셔야 하겠습니다. 양반은 시쳇말로 일상생활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4. 독립하기를 무서워하는 코레아인들. 일본인 대위가 말했다. 조선인은 망국의 운명에 처한 민족이요. 장래성이 없고 중국인들보다 더 엉망인 민족입니다. 일천년 전 잠든 바로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쁜 건
잠에서 깨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며 독립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랩스트, 코레아인들은 독립하기를 싫어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은 될 수 있으면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바라죠. 단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할 뿐 독립하라는 말은 공포와도 같습니다. 코레아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 1. 땅을 수탈하려는 일본인. 코레아인들이 일본인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이유를 알아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발표된 황무지 개간령에 있었다. 1904년이다. 코레아 사람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무엇보다 강하다. 특히 농업을 생명의 원천이라 여기기 때문에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엥? 황무지가 어딨다고? 2. 일본의 개척민들. 일본인이 증오의 대상이 된 이유로 토지 강점뿐만 아니라 일본 당국의 이민 정책도 한몫했다. 일본에서 코레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 하층민들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로서 그들에게는 무서울 게 없었으니 일본 군대가 엄격한 규율로 인해 신뢰를 살 수 있었던 반면 이 군대 뒤를 따라온 수많은 민간인 개척민들은 아주 딴판이었다. 조센진 꺼져. 이들은 코레아인들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폭행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군 당국은 러일 전쟁에 온 정신이 팔려 코레아인들의 불만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듯 했다.